안녕하세요. 저는 병, 약, 몸의 한국사 수업을 맡은 이꽃매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노년기의 삶과 질병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성은 혼인을 하고 일을 하며 목숨을 걸고 아이를 낳아 노심초사하면서 키우는 세월을 반복했습니다. 여건과 운이 좋아 가임기에서 벗어나면 비로소 임신과 출산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죠. 현대에는 65세 이상을 법적으로는 노인이라고 하지만 정근대는 달랐습니다. 보통 40세 즈음에 손주를 보기 시작했고 혼인한 양반과 여성의 평균 수명이 겨우 45.3세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53%가 50세 이전에 사망했으므로 대략 50세 이후를 노년이라고 할 수 있었죠. 결국 혼인하여 남편과 해로하면서 자식을 모두 성장시킨 삶이야말로 복을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개인의 환갑도 대단했는데 부부가 결혼한 지 60년에 치르는 회혼예는 그야말로 큰 경사였습니다. 참고로 풍산 홍씨 홍혜화는 15세이던 1776년에 한 살 아래인 나주정씨 정약용과 혼인해서 60년간 풍파를 겪으며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1836년 남편 정약용이 하필 회혼예 당일 사망하여 회혼예를 치르지는 못했다고 하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경우 임신과 출산에서 자유로워지고 며느리에게 일을 넘겨줄 수 있었던 노년기 여성은 비로소 자신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조선시대 여성의 대표적인 결과물은 대부분 노년기에 나왔죠. 1574년에 태어난 남평조 씨는 62세인 1636년 12월부터 약 4년간 병자일기를 기록해 남겼습니다. 1598년에 태어난 장계항은 72세인 1670년에 음식 디미방을 저술했습니다. 한중록은 해경궁 홍씨가 회갑이 되던 1795년부터 쓴 회고록입니다. 1721년생인 임윤지당은 65세에 자신의 문집 초고를 취합하고 필사한 뒤 동생에게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자신의 학설이 후대에 남도록 하였죠. 1739년에 태어난 사주당 이씨는 61세인 1800년에 태교신기를 썼습니다. 1759년에 태어난 비거각 이씨는 50세이던 1809년 규합총서를 저술했죠. 물론 허난설원이나 신사임당처럼 결혼 이전부터 그리고 출산과 육아 중에도 훌륭한 작품을 남긴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허난설원과 신사임당은 조선 전기 강릉 지역 여성이라는 점과 재능이 뛰어난 딸에 대한 친정의 인정이 매우 각별한 경우임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규합총서 청난결 잡정 항목에는 힘 세어지는 법, 잠 안 오는 법 등이 나옵니다. 이는 불면증에 대한 호소와 치료법이 넘쳐나는 오늘날과는 달랐죠. 그 당시 조선의 여성은 새벽부터 수없는 일을 해내야 했기 때문에 힘도 세고 잠도 적어야 했습니다. 이렇듯 노년이 되어서야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눌러왔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조선시대 여성의 삶,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애써 낳은 자녀를 무사히 키워 결혼시키고 이후 노년기에 접어들었어도 자식 걱정은 계속되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짧은 시대여서 어머니가 오래 사는 경우에는 성장한 자식의 죽음이라는 큰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경우도 많았죠. 역시 만필을 살펴보면 과부로 혼자 키운 외동딸을 성혼까지 시켰지만 그 딸이 산후에 목숨이 위태롭자 이에 노심초사하다가 병을 얻은 한 여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애지중지한 외동딸의 사위를 잃고 재산상에서 통곡한 여성의 이야기도 있죠. 남평 조 씨의 병자일기 곳곳에는 먼저 세상을 떠난 사남 일녀에 대한 그리움과 애통함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현세자를 호위하려 심양에 간 남편을 대신해 남평 조 씨는 식소를 이끌고 피난을 다닙니다. 힘든 피난 생활 중에도 일가를 건사하고 제사 등의 제도사를 챙기고 농사를 지휘 감독하고 선물을 기록 관리하고 친인척과 손님을 방문하고 맞이하며 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했죠. 서울로 돌아가 귀국한 남편과 해우한 후에는 이어서 그 뒷바라지를 하며 술을 좋아하는 남편 때문에 속을 끓이기도 합니다. 병자일기에는 대범하면서도 속 깊고 부지런한 양반과 안주인의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남편 조 씨가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약을 복용하거나 하는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데 대신 몸이 좋지 않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입맛에 맞는 음식을 찾아 잘 먹음으로써 스스로 원기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문건의 부인 김돈희는 남편이 귀형을 가자 아들의 혼사를 치른 후 아들 내외와 식소를 이끌고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가가 거주하며 희로애락을 함께 했죠. 또한 살림살이를 할 뿐만 아니라 의학의 조예가 깊어 유의로도 활동한 남편을 대신해 환자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며느리와 여종들의 해산을 돕고 육아도 함께 했죠. 60대에 식욕을 잃었을 때는 물론 약도 사용했지만 좁쌀죽, 어죽, 쌀죽, 차조기죽 등의 음식으로 기력을 회복하려 했었습니다. 역시 만필의 저자 이수기의 형수는 20대에는 허약했지만 회복 이후 노년에는 정정해져서 79세에도 등불 아래서 바늘에 실을 꿰고 작은 책자를 보아 시동생을 놀라게 합니다. 이수기의 형수는 그 비결로 수십 년째 자기 소변으로 자신의 눈을 세안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노년기 여성은 일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관리했으며 건강이 하락하는 한 가사노동을 계속하고 대소사를 챙겼습니다. 임신과 출산 관련 문제를 제외하고는 여성의 건강 문제에 있어서 성인기와 노인기가 크게 다르지는 않았고 남녀에 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문군을 찾은 환자의 병증 총 456개의 경우 종기가 1위, 통증이 2위, 열병이 3위, 학질이 4위, 그리고 이질과 부익기가 공통 5위, 심질이 7위, 풍병과 한병이 공동 9위로 나타났죠. 역시 만필에 언급된 노년기 여성의 22개 사례 중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알았던 고된 질병 중 하나인데요. 이는 밖으로부터 오는 한, 열, 습, 조 등 사기로 인하여 생기는 병을 통틀어 이르는 것이었죠. 노년기 여성은 성장기와 성인기에 각종 급성 감염병을 경험하며 이미 면역력을 획득했기 때문에 이후 나이가 들어서는 상대적으로 급성 감염병을 좀 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역시 만필에 언급된 노년기 여성의 22개 사례 중 이질 이외에는 급성 감염병 증세를 보인 경우가 없습니다. 노년기 여성의 지속적인 질병 치레에 대해서는 임문건의 아내 김돈희가 50세 이후에 앓은 질병을 통하여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김돈희는 50세에서 52세까지 종기와 내음증을 앓았으며 55세와 56세에는 손가락 종기를 심하게 앓았습니다. 57세는 남편이 외도에 분노하고 아들의 긴 병에 상심하여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아팠으며 59세부터 65세에는 안질, 종기, 멍울, 열증, 등창 등으로 계속 고생했습니다. 그 중간중간 감기 등으로 아팠던 것은 물론입니다. 그리고 66세부터는 심하게 압박해서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결국 70세에 사망하였습니다. 김돈희는 집안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남편 이문건이 유의로 활동했기 때문에 아플 때 일반적인 여성보다 보살핌을 잘 받고 좋은 음식과 약도 많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거머리를 사용해 종기 부위를 빨아내도록 하고 침으로 종기를 째고 짜내는 등 다양한 시술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의학의 도움만 받은 것은 아닙니다. 무녀를 불러 귀신을 달래고 구술하고 점쟁이를 불러 점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승려를 불러서 병든 사람을 위해 귀신에게 음식을 베풀고 법문을 일러주는 의식인 구명시식도 했다고 하죠. 또한 방벽에 부적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죠. 마지막으로 김돈희는 20년간 온갖 질병에 시달리면서도 남편과 가족의 병고안을 하고 출산한 며느리와 갓난아기를 돌보고 양잠을 총쥐하는 등 집안 대소사를 챙기는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이문건의 묵제일기에 등장하는 사망 129건의 사례를 보면 역병과 두창이 가장 많은 49건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유행하던 급성 감염병이 노년기의 주요 사망 원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질, 종, 열, 산, 한병 등이 있습니다. 역시 만필에서 노년기 여성의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명확히 지적되어 있는 것은 단 둘뿐입니다. 둘 다 종양으로 인한 사망이었죠. 예를 들어 한 여성이 일찍 남편을 잃고 자식도 없어서 마음이 괴롭고 음식이 체하는 것을 반복하다가
50대 초반에 명치 아래쪽에 덩어리가 생겼는데요. 아마 위암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수기는 이 병이 고치기 힘들다는 것을 환자 가족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약을 처방해 주었죠. 결국 환자는 약을 복용하고 좀 나아졌다가 몇 달 후 재발하여 사망하였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젊었을 때부터 왼쪽 옆구리 아래에 종양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고 종양이 커지면서 점차 통증도 심해졌다고 합니다. 이는 양성 종양이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악성으로 된 것으로 짐작되는데요. 결국 60세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나이에 사망했을 때 천수를 누렸다고 생각했을까요? 역시 만필이의 사례를 보면 70세를 넘겨 사망하는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70세에 사망한 여종, 76세에 사망한 이수기 외할머니의 경우 간단하게 사망했다는 사실만 남겨져 있는데요. 어떤 병으로 어떻게 알았다던가 치료가 어땠다던가와 같은 기술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조적으로 60대 환자의 6사례에 대해서는 모두 그 증상과 치료 과정이 기록되어 있죠. 즉 70세 이후 사망하는 경우에는 생로병사의 마지막 과정으로 보아 의원도 적극적으로 치료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는 치료되지 않은 것을 실패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70세 이후의 발병과 사망은 그저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단순히 받아들였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수기의 외할머니 사례를 살펴보면 60대의 와병과 70대의 사망이 그려집니다. 이분은 61세의 남편을 잃었는데 통상적인 애도를 넘어서게 슬퍼하여 자신의 몸을 상했습니다. 초상에서 27개월이 지나 치르는 담제가 지나면 대부분의 사람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수기의 외할머니는 계속 채식만 했고 전신쇠약, 체중 감소, 혈변, 그리고 전신 부종 등이 나타날 정도로 상당히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자녀들이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고 제발 약을 복용할 것을 울면서 권하자 모진 목숨이 일찍 죽지 못하는 게 한스러울 뿐인데 더 무슨 치료를 하겠느냐. 다만 몸이 퉁퉁 부어서 죽는 것은 정말 싫으니 아무쪼록 이 병 말고 다른 병을 얻어 죽는 것이 소원이다 라고 했습니다. 배우자를 뒤따라 죽는 것은 괜찮아도 몸이 붓는 고통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배꼽에 소금을 뜬 것이 효과가 있었는지 차차 나아져서 76세까지 장수했는데 사망 당시의 증상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김돈희의 병과 사망에 대해 임은건이 일기 속 기록을 살펴보면 69세에 병이 들었다는 짧은 한 줄, 그리고 이듬해 세상을 떴다는 짧은 두 줄뿐입니다. 그런 지금까지 노년기 삶의 모습과 각종 질병에 대해 다양한 사례와 의미를 바탕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으로 조선 여성의 삶과 질병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